자, 이제 둘째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시간은 44번서부터 또 세 문제 이어서 풀어보죠. 자, 44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자, 환매 문제네요. 자,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환매. 자, 1번입니다. 환매 특약이라는 건 당연히 매매 계약과 그쵸? 동시에 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입니다. 환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매 대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 계약을 할 때 들어갔던 비용들 있죠? 그게 바로 매매 비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할 때 이제 매수인 쪽에서 대금을 내지 않습니까? 매매 대금. 그거 이제 매도인이 받았던 요 대금하고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 비용하고 이 대금을 갖다가 매수인한테 돌려주면서 팔았던 걸 도로 되사오는 뭐 요런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선답니다.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기본적으로 환매 기간 5년 못 넘습니다. 그쵸? 부동산 기준이겠죠. 그죠? 부동산 기준. 자, 4번입니다. 환매 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아니요. 연장은 절대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자, 5번 환매 기간 내로 매도인이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환매 기간 5년 안에 이 매도인 쪽에서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환매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환매 기간이 경과되면서 환매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내용 파악이 됩니다. 정답 4번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45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갑과 을의 대지 그리고 주택이 이웃하고 있습니다. 상린관계 문제네요.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 1번 선답니다. 을 소유 주택 일부는 갑 소유 대지와 을 소유 대지 경계표인 담될 수 없다라고 됐는데요. 자, 가령 이제 갑의 주택, 자, 을 소유 주택 일부가 뭐 담장이 있는데, 자, 을주택에 이 뭡니까? 건물의 뭡니까? 벽이라 그러죠, 벽. 건물의 외벽이 있는데 그 을의 건물 외벽과 갑 소유 대지하고 이렇게 맞물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건물 일부분도 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그래서 없다는 틀렸다. 1번 틀렸다. 자, 2번입니다. 갑 소유 감나무 뿌리가 을 소유 대지를 침범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감나무 뿌리가 침범했네. 뿌리가. 이 뿌리 같은 경우는 침범됐을 때 청구 필요 없이 임의로 제거 가능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그 뿌리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할 수가 있네요. 2번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가령 이제 뭐 나무 가지가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제거 청구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지만 뿌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임의로 제거 가능한 거죠. 그죠? 알고 계시는 거죠? 예, 2번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이 을 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승낙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절하면 판결로 가름한다. 자, 그럼 이제 토지에 들어갈 때는 자, 토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 경우는 판결로서 가름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주택 같은 경우, 이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이 경우에 상대방이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을 하게 되면은 판결로서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선다 틀렸다. 자, 4번입니다. 갑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을 소유 대지 사용이 필수적이다. 자, 갑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을의 대지를 써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범위에서 대지를 임의로 사용한다. 아니요. 임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인지사용 청구권이라고 해요. 자, 5번 갑이 을 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원래 건물을 신축할 때 경계로부터 반미터 띄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반미터를 안 띄우고 건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반미터를 띄우지 않고 건물을 지었던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나 변경 청구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다 완성돼 버렸거나 이제 공사하고 1년이 경과돼 버리면은 이제 철거 청구 이런 거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건축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 사실인데 이미 건물이 완성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을이 갑상대로 해가지고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없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볼게요. 46번 문제입니다. 자, 갑이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자, 근데 이를 알고 있는 병 쪽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격려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입니다. 자, 전형적인 이중매매 문제가 되겠죠. 자, 갑이 을에게 매도했고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것이지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갑은 여기서 일단 매매 대금을 수령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이게 바로 적극 가담이 되는 거죠. 자, 적극 가담을 들어갔고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고 등기도 격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병이 등기는 격려받았지만 이거는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등기는 무효인 걸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자,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갑이 을을 배신 때리고 병한테 팔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을은 갑상대로 손배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자, 3번입니다. 을이 갑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말소 청구, 그거는 안 되죠. 이 경우에 반사회 무효라 하더라도 병상대로 말소 청구하려면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틀렸습니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이 오타입니다. 오타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해서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중 매매에서 여러분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죠. 채권자 취소권은 여러분들 통정 허위 표시에서 행사 가능한 권리인 것이죠. 자, 5번입니다. 병으로부터 부동산 전득한 정입니다. 선이 있더라도 그쵸?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된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둘째 시간 또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들